가계부, 잔액 맞추지 마세요. 그리고 쓰고 싶은 거 실컷 쓰면서도 돈 잘 모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돈 모이는 가계부 3가지 핵심 포인트를 짚어드릴게요. 일단 가계부 잔액 맞출 필요가 없는 이유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요. 가계부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이걸 돈을 아끼려고 쓴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소한 거에 집착하다가 큰 흐름을 결과적으로 놓치게 되는 거죠. 가계부는요, 돈을 아끼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돈을 잘 쓰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가계부를 쓰다 보면 하루 이틀 빼먹기도 하고 숫자가 잘 안 맞는 그런 경우들도 생기게 되죠. 숫자가 안 맞으니까 이거 써봤자 무슨 소용이 있지? 어차피 카드 명세서 있잖아. 뭐 이런 식으로 어느 순간부터 자꾸 가계부를 안 써도 되는 그런 이유를 찾기 시작하게 됩니다. 잔액을 맞추려고 하는 욕심을 버리셔야 됩니다. 숫자가 안 맞는다라고 해서 100만 원 넘게 안 맞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대세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더구나 신용카드를 쓰면서 통장 잔액과 가계부 잔액을 맞추는 건 이건 복식부기를 하지 않는 한 불가능합니다. 생전 가계부를 안 쓰던 사람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숫자가 맞아떨어지고 새나가는 돈을 제대로 통제하게 될 거다, 뭐 이런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완벽하게 할 수 없어서 포기하느니 빼먹더라도 지속적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돈은요, 쓰고 싶은데 열심히 쓰세요. 대신 가장 만족도가 높은 곳에 우선순위를 매겨서 쓰셔야 된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가계부 예결산이다라고 하면 자꾸 많이 썼는지 적게 썼는지 이런 양적인 평가만 하게 됩니다. 가계부는 돈을 잘 쓰기 위한 겁니다. 돈을 잘 쓴다고 하는 건요, 새는 돈이나 효용 가치가 낮은 돈을 쓰지 않는 겁니다. 같은 돈을 쓰고도요, 어디에 썼느냐에 따라 만족도가 다릅니다.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먹는 데 돈을 더 써야 되고요. 옷을 좋아하는 사람은 옷에 돈을 더 써야겠죠. 단순히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를 볼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만족도를 평가를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가계부를 많이 쓴 항목부터 1, 2, 3, 4 이렇게 순위를 매겨보시고요. 그리고 사실은 내가 쓰고 싶었던 항목이 있었을 겁니다. 그거를 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순위를 매겨보세요. 이게 일치하면 그나마 돈을 잘 쓰신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게 일치하지가 않죠. 원치 않은 곳에 돈을 자꾸 쓰다 보니까 돈은 돈대로 쓰고 만족도가 낮은 거고, 그러니까 돈 쓰고도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다 보면요, 자연스레 만족도가 낮은 지출은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만족도가 높은 지출은 더 늘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많이 쓴 항목이랑요, 내가 실제로 쓰고 싶었던 항목, 이걸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지출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소비의 질적 전환을 이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사소한 건 무시하고 단순하게 적어보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계부는 아끼기 위한 게 아닙니다. 정확한 가계부를 적어야겠다는 강박관념을 버려야 가계부가 잘 써집니다. 여러분들 쿠팡에서 장 보는 분들 많이 계시죠? 주문 한번 하고 나면 영수증이 있을 겁니다. 영수증 하나에 두부 얼마, 만두 얼마, 우유 얼마 이런 식으로 가계부를 쓰다 보면 이거 쓰다가 지쳐버리게 돼요. 많은 가계부들이 식비와 생활용품비를 구분하고 있지만, 그런데 이걸 한꺼번에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나눠서 적는 게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냥 마트비 얼마 이런 식으로만 기록해도 됩니다. 영수증 하나당 한 줄이면 돼요. 평소엔 최대한 간단하게 적으시고요. 한 달에 한 번 예결산만 꼼꼼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신용카드로 물건 산 것도 굳이 이걸 현금 지출과 카드 지출 이걸 구분해서 적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전체 지출 총액을 관리한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보십시오. 내가 어디에 돈을 쓰는지만 파악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보너스. 가계부를 통한 예결산은 사실 이걸 필수입니다. 필수. 사실 이게 가계부에서 핵심이에요. 가계부를 써도 달라지는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가계부를 그냥 쓰기만 한다는 점입니다. 자연스레 가계부가 또 하나의 영수증이 돼버리죠. 의미가 없으니까 포기하게 됩니다. 가계부에서 핵심은요, 예산과 결산이에요. 이번 달에는 얼마를 쓸지 계획을 해보고 한 달을 실제로 살아보고 나서 처음 계획과 비교해서 평가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이때 예결산을 어떤 양식으로 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나중에 이걸 어떻게 관리하는지 예결산 양식도 한 번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짝만 팁을 드리자면, 포인트는 단순히 계정별로 분류를 할 게 아니라 현금 흐름에 맞게 매달 쓰는 돈과 가끔 쓰는 돈을 나눠서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공과금처럼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돈이 있을 거고요. 식비나 간식비처럼 그때그때 쓰는 돈이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명절이나 경조사비 뭐 이런 것처럼 1년에 한두 번 쓰는 돈이 있을 거예요. 이거를 구분해서 정리를 하는 게 가계부 예결산의 포인트라는 거죠. 자, 오늘 가계부에 대해서 몇 가지 팁을 드렸는데, 제가 20년 동안 많은 분들을 상담하고 현장에서 강의하면서 느낀 게,
돈을 잘 모으는 사람들 치고 지출 관리를 소홀히 하는 분은 단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일단 지출 관리가 그래야 종잣돈이 모이고 종잣돈이 모여야 이 투자도 의미가 있어지는 겁니다. 부자가 되는 건요, 어느 한순간에 투자 성과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부를 꾸준히 쌓아 나가면서 이걸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되는 거거든요. 버는 것, 쓰는 것, 그리고 모으는 것과 불리는 것, 이 네 가지가 균형을 이뤄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때요? 나 스스로의 문제를 들여다보지 못하고 이 방향이 맞는 방향인지 혼자서는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저는 공공기관의 금융복지 상담사들을 교육을 하고 여러 공중파 방송에서 재무상담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20년 동안 소통하면서 쌓아온 노하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는 길에 같이 호흡하는 페이스메이커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돈이 되는 콘텐츠로 여러분들의 재테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